마이크론 1년 새 주가가 5배 올랐죠. 그런데 그 마이크론이 미국 시장에서 제일 싼 축으로 분류됩니다. 자, 근데 그 마이크론보다 더 싼 게 우리 삼성전자예요. 같은 HBM, 같은 D램 파는 회사인데요. 다들 삼성 많이 올라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거 반은 틀렸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가격이 저평가 구간인지, 이번 주 실적이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목표가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빠르게 세 개를 알아볼 거고요. 사실 다들 비싸졌다는데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상 삼성전자 선행 PER 6배에서 8배, 마이크론 10배, TSMC는 그보다 훨씬 위. 같은 AI 메모리인데 가격표만 절반입니다. 같은 HBM 만들고 같은 D램 파는데 시장이 매기는 가격표는 절반 수준이에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바로 밸류에이션. 저 PER이에요. 제 결론부터 맞고 가죠. 삼성의 낮은 PER은 비싸지 않다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이 아직도 삼성을 사이클주로 보고 성장주로 재평가하지 않아서 생긴 구조적 디스카운트예요. 그리고 이번 주 실적이 그 재평가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 보이나? 숫자로 박아드립니다. 삼성전자 12개월 선행 PER이 6배에서 8배, FN가이드 기준으로는 6.47배예요. 감이 안 오시죠? 체감되게 바꿔드릴게요. 마이크론 세계 3등 메모리 회사가 2년 동안 주가가 5배 올랐는데도 선행 PER이 10배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은 그 마이크론보다도 더 쌉니다. 더 황당한 거 하나. 마이크론이 받는 그 PER 10배를 삼성에 그대로 갖다 붙이기만 해도 삼성 주가는 42만 원이 나옵니다. 동아일보 계산이에요. 지금 32만 원대인데요. PBR로 봐도 똑같습니다. 삼성은 3배가 안 되는데 마이크론은 5배에 거래돼요. 올해 시설 투자에만 110조, 창사 이래 최대를 쏟아붓는데도 경쟁사 절반 대우를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솔직해야 합니다. 낮은 PER엔 이유가 있어요. 통념 한번 인정하고 갈게요. 메모리는 호황 뒤 폭락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이었습니다. 좋을 때 잠깐 벌고 불황엔 수조, 수십조 적자를 내던 업종이에요. 그 기억 때문에 시장이 PER을 높게 못 쳐준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칼럼니스트도 낮은 선행 PER이 늘 저평가 신호인 건 아니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는 특히 그렇다고 했고요. 이 반대시가 정직하게 깔고 갑니다. 근데 이번엔 왜 다른가? 실적이 증명할 차례입니다. 첫째, 마이크론이 먼저 증명했어요. 매출 346% 성장, 역대 최고, 마진 84.9%, 다음 분기 가이던스 500억 달러, D램 HBM 슈퍼사이클이 살아있다는 선행 지표예요. 그리고 이번 주 삼성이 같은 사이클 위에서 자기 숫자를 내놓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84조에서 86조, 잘 나오면 88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88조는 낙관 시나리오 값이에요. 충당금 변수로 헤드라인이 좀 빠질 수는 있는데 그건 일회성이지 본업 이익력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인데 구조가 바뀌었어요. HBM은 같은 용량을 만드는데 일반 D램보다 웨이퍼를 약 3배나 더 먹습니다. 무슨 뜻이냐? 라인을 늘려도 공급 부족이 쉽게 안 풀린다는 거예요. 거기다 빅테크들이 메모리를 장기 계약으로 미리 묻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단연간 고정됐다는 거죠. 공급은 빡빡하고 수요는 계약으로 막혔다. 그럼 옛날처럼 호황 뒤 폭락이 그대로 반복될까요? 그 전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시장도 이미 잣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SK증권의 한 연구원이 삼성하고 하이닉스 평가 방식을 사이클주에 쓰는 PBR에서 성장주에 쓰는 PER로 바꿨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반도체를 더 이상 사이클 산업으로 보지 않겠다. AI 밸류체인의 한 축으로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잣대로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평가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도 50만 원에서 67만 원까지 줄줄이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의 저 PER은 가치 함정이 아니라 아직 안 풀린 구조적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다만 안전장치 하나, 마이크론 멀티플 그대로, TSMC 멀티플 그대로 삼성에 붙이는 건 무리예요. 상장 시장도 다르고 파운드리 적자 같은 삼성만의 부담도 있으니까요. 그대로 적용은 안 되지만 방향은 분명히 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은 이렇게 발립니다. 이미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이 디스카운트 구간은 숨고르기로 볼 수 있어요. 싼 거 들고 있는 거니까요. 새로 보는 분이라면 실적하고 가이던스가 이 재평가를 실제로 여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헤드라인 숫자에 흥분해서 먼저 지르는 게 아니라요. 한 주로 정리합니다. 삼성 주가가 싼 게 아닙니다. 시장이 아직 삼성을 성장주로 안 본 것 뿐이에요. 그 인식이 바뀌는 순간이 이번 주일 수 있습니다. 도입에서 던진 마이크론보다 싸다를 여기서 회수합니다. 세 종목을 밸류로 줄 세워보죠. 삼성전자는 성장주 재평가, 전야의 디스카운트 종목이에요. 선행 PER 6배에서 8배, 동종 대비 덜 올라서 실적만 확인되면 키 맞추기 여지가 가장 큽니다. SK하이닉스는 선행 PER 5배에서 6배, HBM 1위, 마이크론보다 큰 HBM 점유율을 쥐고도 더 쌉니다. 마이크론은 밸류 역설의 기준점이에요.
주가가 5배 올랐는데도 싼 주식으로 분류되고 삼성이 대입될 잣대죠. 자, 그럼 왜 하필 삼성이 제일 디스카운트냐? 파운드리 적자, HBM 후발주자 이미지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가 사이다 포인트입니다. 디스카운트가 크다는 건 뒤집으면 좁혀질 여지도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파운드리 적자가 줄고 HBM사로 따라붙으면 재평가 폭은 오히려 삼성이 제일 클 수 있습니다. 밸류 갭이 클수록 메워질 때 더 많이 오르는 거죠. 이 부분만 체크하면 승리입니다. 저평가는 오늘 오른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싼 게 더 싸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삼성은 저 PER이 1년 넘게 지속된 적도 있습니다. 충당금 미스나 차익 실현으로 발표 전후 단기 변동성은 충분히 커질 수 있으니 실적만 보고 추격 매수하는 건 조심하세요. 상황별로 짧게 끊어드릴게요. 평단 낮은 분은 이 디스카운트 즐기면서 보유하면 됩니다. 평단 중간인 분은 실적하고 가이던스 확인하고 추가를 판단하세요. 평단 높은 분은 분할로 평단 관리하시고요. 신규 진입하는 분은 절대 한 번에 들어가지 마세요. 실적 이벤트 전후로 나눠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런 신호가 켜지면 디스카운트가 풀리기 시작한다. 체크포인트 6개입니다. 첫째, 충당금을 걷어낸 본업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넘긴다. 둘째, 발표문에서 하반기 가이던스하고 HBM사 코멘트가 긍정적이다. 셋째, 외국인이 현물에서 순매수로 전환한다. 넷째, 마이크론하고 미국 반도체 지수가 같이 강세다. 다섯째,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다. 여섯째, 증권사 목표가 상향 인열이 이어진다. 이 6 중 셋 이상 켜지면 저평가 해소 진입으로 읽어도 됩니다. 디커플링 한 줄. 글로벌 메모리는 강한데 삼성만 약하면 그건 충당금이나 개별 이슈라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반대로 삼성 하이닉스 업종 전체가 글로벌을 못 따라가면 그건 한국 수급 문제니까 한 박자 쉬어가세요. 자, 한 줄로 끝냅니다. 지금 이 가격은 비싸서 못 사는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아직 삼성을 성장주로 안 본 디스카운트 구간일 수 있습니다. 거품은 거르되 이 저평가는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 숫자에 휩쓸리지 말고 이번 주 실적이 그 재평가를 여는지를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밸류 체크리스트하고 목표가 비교표는 댓글에 체크리스트 남겨주시면 드리고요. 부동 눌러두시면 실적 당일 바로 점검